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 살짝쿵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는 올라갔죠. 지수는 여기 보시다 또 빠졌네. 여기 유럽 증시는 살짝쿵 올라간 거 있는데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1.03% 좀 올라가지고 그다음 S&P 500도 살짝 올라.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러셀 지수가 살짝 빠졌죠. 마이너스 0.10, 다우가 마이너스 0.05 살짝 빠졌어. 근데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개수가 줄어들죠. 1371개가 상승했고 1762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 개수가 더 적죠.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 종목에 좀 휩쓸렸다, 돈이 그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지 않겠지.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요 원인을 좀 알아야 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알파벳에 이제 희소식이 나온 거죠. 독점에 대한 뭐 사업 분리에 대한 그 권고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지금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구글의 안드로이드하고 원래는 그 크롬 브라우저를 분리해라, 매각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애플도 올라갔죠. 애플 어디 갔냐? 네, 애플에다가 구글의 알파벳의 크롬을 계속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거기에 크롬을 통해 가지고 검색되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활용되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독점적으로 구글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기업도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에, 공유하라, 나눠라.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그냥 현재 매각 굳이 이렇게 분리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분리 매각하게 했었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하면은 분리 매각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면은 주가가 빠지겠죠. 왜 빠지냐면은 안드로이드하고 그다음에 크롬 브라우저하고 통해 가지고 이거 광고 수익을 내고 있잖아. 이게 운영체제나 안드로이드가 운영체제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다가 크롬 브라우저를 올려놓고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분리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안드로이드는 다른 기업, 요거는 또 다른 기업 이렇게 되면 매출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지금은 이걸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근데 요 부분에서 원래는 미국 법무부에서 이걸 분리 매각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된다. 다만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 데이터 크롬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수집한 그것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들과 공유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사업을 기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 알파벳이 폭등을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뿅 하고 9% 이상 날라갔다. 그러면서 애플도 어떤 수혜를 받게 됐냐면 그 여기 애플이 있고 애플의 그 브라우저를 쓰는 게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 거잖아요. 크롬 엔진을 쓰는 거잖아. 검색 엔진을 쓰는 거잖아. 브라우저 크롬 검색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려면 구글에서 애플에다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매달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애플도 수혜가 돼가지고 3.60%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 그런 좀 특이 사항이 있었어요. 애플도 올랐고, 예, 알파벳도 툭 올라갔고. 그러면 이거는 좀 특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빠졌잖아, 그치?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AI의 가장 수혜주잖아요. 이거 차트 보시다시피 이렇게 뚝 떨었어. 어제 그나마 뭐 약간 새비랑 캔들 나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좀 약하죠, 그치? 여기에서 뱅뱅뱅 놀고 있어. 그리고 이미 여기서 더블탑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만 빠진 거 아니고 다 빠졌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반도체 쪽 약해요. 반도체 쪽이 약해.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에 대한 투자가 이전만큼 어, 많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투자는 하긴 할 건데 예전에 뭐 투자율이 뭐
뭐 20%뭐 30%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갔다가 한다면 지금 AI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투자율이 줄어들겠지. 뭐 30%에서 뭐 20% 줄어들고, 네, 투자율이 뭐 10%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뭐 AI 투자를 통해 가지고 GPU를 엄청 사들였는데 GPU를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잖아. 아, 있긴 하겠지. 근데 예전보다는 줄어들겠지. 예. 그렇게 되면 뭐 엔비디아 매출은 증가하지만 엔비디아 매출 성장률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단기 고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시죠? 예, 엔비디아가 가장 수혜를 받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수혜를 보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엔비디아만 수혜를 본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경제는 투자로서 올라간 것뿐이에요. 실제로 돈을 번 게 아니잖아. 엔비디아가 그냥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투자한 돈 갖다가 돈을 버는 수혜 종목인 거지. 해외에다가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번 게 아니잖아. 자국 내에서 돈이 그냥 돌고 돌고 돌아서 번 것뿐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지금은 어떤 기업들이 좀 괜찮을 수가 있냐면은 저런 기업들이 좀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레거시 기업들 있잖아. 이게 레거시 시스템, 레거시 IT 시스템 있잖아요. 레거시 IT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버텨요. 왜냐면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AI 한계, 기술적 한계 때문에 AI를,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AI를 좀 활용해가지고 AI 인터페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약간 서비스를 뭐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AI로만 출발한 기업들 있잖아. 이거는 좀 위험해요. 뭔 말인지 아시지? 기존에 레거시 시스템이 있고 기존의 제품이 있고 거기다가 AI를 인터페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은 기존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 시드 매출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 알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레거시 시스템이 없고 아예 AI만 있는 기업들 있잖아. LLM 기업들이라든지 LLM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 그런 기업들은 위험해요. 시드머니가 없고 지금 AI 투자가 이제 줄어들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기업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뭐 AI가 좋아요. 에, 그건 좀 정신 차리시고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노동 시장이 안 좋게 나왔죠. 그 노동 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구인 건수가 이제 이게 빠졌지. 예, 요게 10년물 채권 금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채권 금리가 빠지니까 채권 금리가 빠지니까는 뭐랄까 성장주가 좀 수혜를 받는다, 그런 구조는 존재합니다. 할인율이 떨어지니까는 미래가 아시죠? 예,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돼 가지고 예, 증명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나스닥은 1.02%좀 상승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뜯어보게 되면 미국 경제는 좀 썩어가고 있다. 아니, 썩어가기보다는 그 AI에 대한 환상이 이제는 잦아들고 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AI에 대한 환상. 예, 그 실제적인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번 주에 그 저거 있잖아요. 고용 보고서 있잖아요. 이게 말이 맞냐?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겠죠.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오히려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되면은 9월 중순에 9월 18일이죠. 9월 18일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있잖아. 그 금리 인하는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거죠. 고용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데 위축되는 건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시장에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빠지는 이제 현상이 있겠죠. 그 채권 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성장주에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일시적이긴 한데 그래도 뭐 수혜는 받을 수 있을까? 올라가니 할 거예요. 눈으로 딱 보시기는 오늘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오늘 같은 현상이 뭐예요? 증시는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을.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올라간 거 보시게 되면 그거 아까 뭐 저기
구글 알파벳하고 구글 알파벳하고 애플이 올라가서 올라간 거잖아. 여기도 보시게 되면 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76 올라갔는데 이거 구글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치? 그리고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이퀴먼트 쪽도 이것도 애플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 나머지는 다 빠졌잖아, 그치? 그치? 나머지는 다 빠졌잖아, 그치? 이건 뭐 이렇게 보시면 미국 경제가 좀 위축되고 있다는 게 보일 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그나마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이게 주식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예전에 여기였잖아, 그치? 그리드 익스니 그리드 여기였잖아. 근데 그나마 여기 중립까지 내려왔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여기 내려오면 끝난 거야. 주식은 미래 그러니까 주식이란 것은 그런 게 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중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만약에 뭔 문제가 발생하면 fear, 익스니 fear 이쪽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고민을 하시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그 현실을 직시해 갖고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플래닝,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이거 기술적으로 봐보세요. 지금 이제 더블탑이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전 캔들 자체가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이전 캔들 자체가 세피령 롱바디 캔들 나왔잖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기령 캔들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만약에 또 뭐 요긴에서만 움직이다가 뭐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하지만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하락 종목에서 오히려 많아지고 특정한 종목만 좀 올라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단순하게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 다시 한번 가치 평가를 지금 리밸류에이션이란 거요. 다시 가치 평가를 좀 리밸류에이션이라 뭐지? 뭐라고 하지? 하여튼 이제 그 리밸리싱 리밸리싱 밸런싱 하여튼 그 다시 좀 평가를 다시 해보세요. 좀 평가를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 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 살짝 볼까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좀 그나마 괜찮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걸 좀 보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거를 좀 이게 그 선물지수 좀 말씀드릴게요. 선물지수는 올라갔어요. 네, 야간 선물지수 지금 올라갔죠. 1.20% 올라갔고 현재 주간이 429.95지. 그리고 430이니까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도 오늘 올라갔고 이것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로만 본다면은 괜찮아요. 한국 지수 그리고 이것도 뭐 수급도 현재는 괜찮지. 지금 코스피 쪽에는 외국인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하는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대형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하락삼각형 패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신저가 나오고서 그다음에 반등해서 좀 올라가는 거. 그나마 좀 최근에 근데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던진 건 맞아. 그치?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빠졌잖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반등해 주는 것은 그나마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등해 주잖아.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긴 한데 그나마 뭐 최근에 약간 이틀 연속 들은 것은 개인들의 저기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한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자체가 시장이 좋아져서 저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수급 체크하시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지속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항상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드린다면, 뭐 한국 시장이 다른 외국 시장보다는 현저하게 좋긴 하죠. 우선 우선 경제적으로도 약간 낮고요. 다른 나라보다 낮고, 실제적으로 차트도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긴 해요. 어,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시장이 무조건 뭐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짚고서 이야기할 포인트는 뭐냐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괜찮을 거긴 한데 나중에 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 빠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툭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졌을 당황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그나마 한국은 뭐 네, 정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이 자사주 소각 관련된 거 있잖아요. 9월 통과 의무화 예정, 상법 개정안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지금 살펴봤는데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너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여기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빠진다 어차피 주시란 것은 빠졌다가 여기서 지지하고서 여기서 골박이 때린 다음에 다시 올렸다가 나중에 그 JP 모건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평가를 했냐면 현재의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렇게 상법 개정 같은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향후 2년 내에 지금 당장 말고 향후 2년 내에 5천 지수는 찍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빠지게 되면 요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서 근데 그건 있긴 하겠지. 이렇게 당장 빠지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긴 할 건데 그거는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수준인 거고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빠졌을 때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회를 잘 살려갖고서 쭉 들고 가세요. 쭉 들고 가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5천 찍으면은 이제 그때 엄청나게 수익을 내면 되겠죠. 그러면 싼 자리에서 사갖고서 5천 찍고 몇 년 좀 들고 가시게 되면 돈 엄청나게 벌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지금 향후 아마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 올해까지는 약간은 그 관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서 호락호락한 정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는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하락할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 잊지 마실 게 AI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AI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고, 네, AI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AI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AI는 좋은 건데 만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이제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ROI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당장에 ROI가.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가 위축되게 되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게 하겠죠. 그런 것만 좀 염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된 다음에 빠질 거 아니야. 빠지게 되면 이제 막 떠들어댈 거야. 뭐 AI 버블 뭐 어쩌고 떠들어대고 뭐 금융시장 막 떠들어대. 하지만 AI는 발전을 할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할 거예요. 그거 대해서 개선하게 되면 다시 AI에 대한 투자를 올바르게 하겠죠. 하지만 이제 조정은 일어날 겁니다. 버블에 의한 조정은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조정 받게 되면은 저평가된 AI 기업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좀 다시 투자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제 버블이 너무 뛰었어. 뭐 말도 안 되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그거 거의 다 뭐 허술이 같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시장은 펀더멘털이 그리고 요 돈은 지금은 30조 원밖에 안 불렸잖아. 그나마 뭐 현재로서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갖다가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버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이번 연도에는 30조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건 좀 그래 억지로 버티는 거고 내년에 풀려요. 728조 원, 아니 728조 원 이 돈이 풀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내년 올해는 그 경제 성장률이 뭐 좋으면은 1.0% 아니면은 0.9%라고 하잖아. 그치? 지금 예상이. 근데 내년에는 뭐 한국 경제가 1.6%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도 풀리고, 그치? 내년 728조 원이 풀리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은 괜찮긴 하겠지. 그래서 아마 올해는 여기서 살짝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내년에 정신 차려 갖고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조정받는 것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그러려니. 그리고 지금 AI 버블 끼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조정받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AI에 대해서 환상은 좀 버리세요. 그 허수리 같은 막 떠들어대는 말 같지 않은 떠들어대는 거 뭐 어떤 서비스를 해줬어. 야 서비스가 뭐가 중요해 지금. 근본적인 그 핵심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AI보다는 사람의 사고가 진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마지막으로만 높아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AI가 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I는 어차피 돈을 때려 박아 놓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막 알아서 이거 진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스케일링만 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만 업하는 것 뿐이에요. 규모의 경제. 이거는 AI가 진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규모의 경제로 그냥 인프라만 깔아버리는 거고, 그건 있겠지. 인프라를 깔아야지 그나마 거기서 뭐 다시 뭐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뭔가의 문제점이 발견되긴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깔아버리는 거거든. 그러면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AI는 중요하지. 중요하긴 한데 AI의 진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포커싱이 아니라 인간이 AI를 내가 활용을 해가지고 인간의 지능 있지. 인간의 AI, 인간의 지능이 진화돼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지? 이거 정확하게 짚으세요. 내가 AI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내 지능이, 나의 사고력이 진화가 돼야 돼. 내가 진화가 돼야 되는 건지 AI가 진화돼요.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 AGI 어쩌고 떠들어대고 AI, SI 떠들어대고 그런 기술적으로 지불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헛소리 떠들어대는 거고, AI는 지금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I가 진화가 됐으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저다 돈을 꼬라 받겠어요? AI가 스스로 진화됐으면은 데이터 센터에 저렇게 돈을 꼬라 받겠냐고. 저렇게 무식하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게. 알고리즘만 개발하지. 혁신적인 알고리즘은 쓰잘데없이 돈만 박아놓고 있어.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긴 해야 돼. 왜냐면 기본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가 마찬가지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전기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전기 충전소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깔린 상태에서 전기차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지 좀 효율적으로 전기차가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지. 약간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높아지면서 말씀드린 것은 AI가 진화되는 건 의미 없어요. 이거 서비스가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그거 다 까보면은 쓰잘데없는 이야기예요. 다 까보면 쓰잘데없는 이야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AI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AI의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진화가 돼야 돼. 사람의 뇌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써봤자 5%밖에 못 써요. 100%의 그 활용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거 5%밖에 안 돼. 근데 뭐가 되냐면, 지금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잖아. AI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능이 더 사고력이 좋아져요. 사고력이 더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사고력이 좋아질 수 있게끔 AI를 활용하시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사고력이 좋아지게 되면 오후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사고력은 10%까지 더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증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AI 시대에서. 이게 그래야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은 사람의 이게 부류가 나눠져요.
똑똑하신 분들과 아니 똑똑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현명하신 분들과 현명하지 못하신 분들의 이 생각의 내구조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눈에 딱딱딱 보입니다. 지금 서로 이야기가 안 돼요. 이야기가. 예. 지능이 사고력이 되게 좋아지신 분들하고 사고력이 지금 퇴화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말을 섞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건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AI를 잘 활용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AI를 쓴다고 해가지고 잘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AI를 잘 사고력이 떨어지면 AI도 엉터리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암기 위주로 활용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라 내 사고력이 좋아지게끔 내가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머리가 더 좋아지잖아. 그 사고력이 좋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투자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을 하면서 내가 투자하려는 하는 거 아닐 거네요. 그러면 당연히 현명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고력이 퇴화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해봤자 그냥 노동만 하시는 거지. 내가 돈을 버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누가 노동을 하래? 주식 투자할 적에 사택 팔았다 노동만 하래? 돈을 버시라고요.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고요. 현명한 판단. 그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AI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AI를 활용하여 가지고 현명을 판단하시면 된다. 그게 핵심이니까. 어차피 우리 돈가치 TV는 가치 투자 방송이고 현명한 방송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